안녕하세요. 스마트큐브 부사장 하태원입니다. 저는 회사 전반의 기술 경영 전략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큐브는 AI 기반의 디지털 트윈 전문 기업으로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은 디지털 트윈 제품과 가상 콘텐츠 키오스크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 전략은 기존의 시스템들을 3D 환경으로 전환시키고 좀 더 직관적인 형태의 서비스와 솔루션 제품들을 제공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흐름 자체들이 AI와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흐름들로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흐름에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텐츠 사업부하고 AX 사업부, AI와 그 디지털 전환을 합쳐서 AX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사업부를 토대로 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제품과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회사를 전반적으로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가장 큰 목표들이 작년부터 이제 이어져 왔던 디지털 트윈 제품들을 좀 더 핵심 기술을 좀 더 연구 개발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트윈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3D 시각화와 또 간제 역할을 하는 기술에 좀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올해부터는 각각의 그 물리적인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는 가상 시뮬레이션 기능들을 좀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융합시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메타버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존에 이제 메타버스 기술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개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메타버스 기술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형태로 좀 제공될 수 있는데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3D 형태로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형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관광이라든지 또는 그냥 다중으로 접속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들로 좀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는 게 메타버스의 특징이고요. 이와 좀 차별화된 그 부분의 디지털 트윈 기술 같은 경우는 실제 공간이나 실제 시설물이나 환경 등을 가상으로 거의 흡사하게 그대로 좀 재현해내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들을 디지털 세계의 그 가상 공간에다가 끌어와서 보여주는 게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윈은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 기술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작년부터 이제 시작된 게 이제 수소 에너지 분야랑 전력 분야, 부산항이나 항만의 이제 그 컨테이너를 환적하는 철강 화학 분야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 좀 적용을 하고 올해까지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조나 그 시설물의 공간들을 3D 모델링을 통해서 그대로 흡사하게 좀 구현을 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설비들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설비에 운용되는 데이터들도 가져올 수 있고 새로 구성되는 그 가상의 그 3D 공간에다가 매핑을 해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실제 공간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 공간을 시스템화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데이터들을 알 수가 있는데 웹 시스템 같은 것들로 해서 그 실제 공간 데이터들을 끌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 2D 웹화면의 한계 같은 경우는 좀 대규모 시설이라든지 설비 등이 있을 때 그 각각의 그 실제 시설물들이 가지는 특징들을 웹화면에서 직관적으로 좀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냥 숫자들로만 표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트윈을 여기서 접목을 시키는 경우에는 실제 공간을 시각적으로 그대로 트윈화시켜서 보여주고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 POI라고 하는데 관심 지점들을 매핑을 시키게 되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 특성이 있는 시설물에 이런 데이터들을 나는 보겠구나,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더 효율적이고 쉽게 시스템들을 이해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강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스마트큐브에서 가상 관광 콘텐츠 분야도 좀 서비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가상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좀 많이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윌드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 관광 콘텐츠를 주로 많이 다루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콘텐츠들을 오프라인으로 옮겨와서 좀 더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대형 화면의 키오스크 제품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메타버스는 온라인 접속을 통해서 된다고 하면 오프라인 이제 가상 콘텐츠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사용자가 직접 체험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좀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보통 기존의 그 키오스크 안내 생각하시면 보통 2D나 뭐 맵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전체를 그 관광 콘텐츠를 이제 스팟이라든지 특정 안내하고 싶은 그 콘텐츠들을 전부 3D화 시켜가지고 보여주게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버추얼 휴먼을 도입시켜서 그 사용자와의 인터랙션 자체를 대화형으로 해서 3D 콘텐츠 내에서 버추얼 휴먼이 이제 실제 안내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지금 전남권 같은 경우는 목포, 신안, 여수 쪽으로 저희가 작년에 그 관광 콘텐츠들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메타버스 내에 저희가 이제 그 각 주요 관광지들을 이제 다 구현을 했었는데요. 그 구현된 콘텐츠들을 이제 오프라인 키오스크에 접목을 시켜서 버추얼 휴먼을 통한 관광지 설명들, 안내들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가상관광 콘텐츠가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다양한 지자체의 그 관광지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어느 곳에들 가도 관광 안내소들이 존재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관광 안내소를 설치해서 많이 그런 홍보 활동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저희 제품이 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다면은 뭐 관광 안내소를 운영하는 시간 외에도 관광객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키오스크의 장점인 이 일종의 체험까지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광객들한테 좀 좋은 호응들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지자체뿐만 아니라 B2B, 그러니까 일반 민간기업 영역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또 각자의 건물들,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는 그 고객들한테 충분히 좋은 형태의 서비스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콘텐츠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하고 지자체와 많은 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큐브가 정확히 어떤 고객,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B2G, B2B 형태로 시장을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 그다음에 대기업, 또 지자체 등이 저희 주요 고객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LH라든지 한국전력 계열사 등과 같이 뭐 협업도 하고 고객의 니즈들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지금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디지털 트윈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윈 분야 자체가 기존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그 MES라든지 다양한 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기존 방식의 그런 UI나 UX들의 좀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니즈들을 좀 제가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다 보면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통해서 좀 더 제조 분야의 업무들을 효율성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위한 시뮬레이션들을 좀 더 손쉽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트윈 업체가 다른 곳도 있는데 스마트큐브는 어떤 차별점과 이제 특장점을 가지고 계신지. 기존의 이제 디지털 트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기존 실제 공간들 설비들을 이제
모두 그래픽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시스템에 붙이고 뭐 이런 형태로 보통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스마트 큐브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에서 저작 도구 기능이 좀 많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고객사들이 가지고 있는 3D 모델링을 재활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래픽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3D 객체들을 자산화시켜서 관리할 수 있게 저희가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되는 이런 3D 객체들을 디지털 트윈 공간의 저작 도구를 통해서 좀 더 편리하고 손쉽게 디지털 환경 자체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축된 그 디지털 환경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매핑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그 환경 구축 자체를 굉장히 빠르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축하고 또 향후에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도 관리하거나 운영 관리에서 굉장히 절약을 할 수 있는 비용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5년 CES에도 참가를 하셨는데 혹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 계획. 2025년 CES를 저희가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저희가 전라남도 공동관 부스로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가상관광 콘텐츠 제품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었던 그 여수, 목포, 신안의 그 콘텐츠들을 담을 수 있는 그 키오스크 제품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MOU가 2건을 좀 진행했었습니다. 기존에 그 협업하고 있던 독일 쪽 그 하드웨어 회사와 MOU를 진행했었고요. 미국 회사 그 좀 마케팅 전문 또 마케팅 유통 전문 기업하고 저희가 MOU를 진행했었는데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라든지 그 메타버스 플랫폼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확대해서 나누다가 이제 MOU까지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회사가 계속 여러 가지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양한 형태로 기회가 오는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25년에 서비스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스마트 큐브에서 핵심 목표가 갖고 있는 게 있다면 고객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그 제품을 사업화를 만드는 과정을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서비스를 지금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좀 융합시켜서 서비스화해서 이 부분을 사업화하는데 좀 고민을 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올해는 좀 더 역량을 집중해서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그래도 다른 해외 유수의 기업들보다는 전반적인 업무의 시스템화,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측면을 굳이 또 DX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단순한 시스템에서 좀 더 입체적으로 디지털화 시킨다는 개념을 좀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플러스로 디지털 트윈 기술 도입을 통해서 단순히 그런 그 디지털 세계를 그 모니터링하고 관제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뮬레이션 기능들이 좀 도입이 돼서 좀 더 디지털 트윈의 기술이 좀 효율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그쪽으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학 시설의 안전 분야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이제 뭐 어떤 화학 작용이라든지 뭐 어떤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그 화학 시설물에 뭐 폭발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가 실제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확인해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온도가 뭐 200도가 올라왔을 때 어떤 설비는 폭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냥 가정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는 200도의 특성에 어떤 다른 요인들이 추가가 돼야 뭐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시뮬레이션 해보고 가정치를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좀 더 좀 직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